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환한 자유 지대성에 계신 분 발언 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의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 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가장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구 삼성병원 응급실과 현재하고를 비교를 하셨는데, 그때는 국비 1억 2천, 군비 1억 2천, 2억 4천 가지고 응급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억 4백만 원을 가지고 응급실을 운영한다는 거는 어쩌면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때 응급실에 그리 돈을 해줘도 원장님께서는 불만 없이 운영을 하셨습니다. 병원 운영은 다른 거고. 그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응급실 운영한 데서 CT 기계를 1억 5천인가 주고 구입을 해줬죠. 네. 그럼 그 예산이 5억에 들어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5억은 5억대로 주고 네, 1억 5천은 별도로 했어요. 네네. 너무 과대한 예산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들 생각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거의 같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이렇게 조금 사신다 아니면은 지역에 봉사를 하신다 이러신 분들은 버린 만큼 지역에 사회봉사적으로 장학재단이나 또 불이웃돕기에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떤 기사에도 하동중앙모의원에서 하동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는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기억에는 있습니까?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동네 중앙의원 옆 주위에 있는 분들의 민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주차장을 한다고 구입한 땅을, 그러다가 또, 원룸인가 되어가지고 주차난을 갖다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그 동네 주민들의 아우성이, 불만이 말이 아닙니다. 군에까지 와서, 데모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난. 또 원룸 해놓으니까 원룸에 계시는 분들 주차. 지금 우리 하동에서 대액 주차난이 심한 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중앙의원을 비롯해서 중앙초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제일 주차난이 심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거기 병원이 이제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환자 많으면 주차장이 많아야죠. 그런데 이제 이제 병원 측에서도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주변에 이제 땅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상 쉽지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노력했다면 그저 원룸 대신 주차장을 한다 했으면 주차장을 해야 되죠. 자기 욕심 다 챙겨놓고 그 앞에 주차장을 하려고 살라니까 돈을 너무 많이 다 내라 해서 멈춘다. 직원들이 사실은 진주나 외부에서 많이 채용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원룸도 또 그분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룸을 해결하면 주차장도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려고 그분들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병원이 하동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제일 큰 병원이니까 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또 환자가 많으니까 병원에 계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원룸 지어준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다 뭐 지었습니까? 혈액추석실 지었다 아닙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주차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차 면적이 얼마 있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돈을 또 벌면 우리 지역에 뭔가 좀 봉사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옛날에 지금 뭐 지나간 이야기는 할 그건 없지만 또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교육청 자리, 교육청에서 매각한다 할 때 군하고 우리 군에서 매입하려고 할 때 누가 붙었습니까? 중앙위원회에서 같이 이쪽 붙여갖고 중앙위원회까지 갔다 아닙니까? 그 하동군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하동 군민들을 볼모로 해서 또 아픈 사람들을 볼모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줘야 된다. 제가 응급실이 없으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말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왜? 언제 어느 때 그 병원은 가야 되는데 이 말을 해놓고 그 병원한테 가서 의사한테 어떻게 진료를 받을까? 그거는 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전에는 2억 4천을 갖고 응급실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5억 4억 그 배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다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도 이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좀 세밀하게 점검해 주셔갖고 위원장님 제가 다시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하동구 삼성병원에 응급실 운영했을 그 자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얼마 몇 명이 왔었던 건 자료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했을 때 야간 환자들이 얼마인지 몇 명이 왔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어주고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부는 경찰병원이 무산한테 와서 서운하죠? 네. 예, 우리도 의원도 그런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동의에 지적한 우리 지금 중앙위원이 원래 병원이 병원급이 아니고 의원급입니다. 예? 의원입니다. 의원급. 아, 위원. 네. 그 위원이 불법으로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정상적으로 지어졌습니까? 정상대로 지어진 거죠. 지어졌지요? 네. 아닌 건 아니죠? 네. 그 동의를 한 게, 이제, 원래 주차장 한 공간을 원룸을 짓다. 그 원룸은 허가가 납니까? 기준에 위반한 게 있습니까? 그건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안 되시면 제가 그래서 우리 동영인 한 가지 내가 네. 그걸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원래 봉사 공무원은 업무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봉사하고 공무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들리서 봉사는 업무상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밝히고요. 우리 지금 타과에서는 우리 민선 8기를 시작으로 각 아마다 우리 인구 위기 소멸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들이. 우리 과에서는 그러한 대해서는 발굴한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구축하는 게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주요 핵심 사업입니다. 그 위원장이 쭉 보면은 아까 또 우리 동네 의원이 동네 위원이 없어진다라고도 걱정하는데, 위원이 없어지면은 처방전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집니까? 지금 보건기관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 퇴원만 하지 않는다면 보건소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별도고 네. 약국이 있는데 위원이 없어도 개업되면은 네. 쉽게 말해서 우리 처방전이 없어도 되지요? 네네 됩니다. 그렇다면은 약국과는 별 관계 없는 거죠, 그죠? 예, 일반 의약품. 예, 지금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과장님께서 응급 의료기관이 지정이 되면은 국비가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응급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간 7,500명이겠죠.
네, 지금 11월까지 한 7,700명 정도. 그 7,700명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인구 위기 소멸 기금을 부서별로 경감하게 지금 투자합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은 근로자 미니타운 숙소, 청년 보금자리 그 한 40가구도 안 되는데 90억을 투자합니다. 90억. 그렇다면은 언급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도 없어요. 7,500명을 유지시키고 관리하는 게 우선이니까 50가구 눈에 우리 근로자나 청년 보건자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세화동 병원이 법적으로 언제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집니까? 그게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내년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병원도 준공할 당시에 문제성이 다각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향리에서는 그 병원 잘 되라고 덮어두고 법적 관리도 안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정말 7,500명에 대한 응급 의료가 필요하다면은 영업비라도 확보해서 한 분 한 연구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인구가 지금 하동구에 5만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7,500명이면 5만이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청년, 근로자, 물론 그것도 뭐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구 대비 예산도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라인도 잘 듣고 계시겠지만은 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그 건축물 짓고 뭐 청년도 중요하고 노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의료시설은 기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세화동 병원을 활용을 했을 때 아니면 앞에 우리 말한 미원을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운영했을 때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의뢰 설명해서 정말 의료를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응급 의료할 수 있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대책 마련하기를 이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강희수님이 요구하신 응급 의료기관 지원 중앙년 5억 4천만 원 집행계획 세부자료 구 삼성병원 응급실 야간 운영시 이용자 해명과 추진 내역을 2022년 12월 13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숙 건강정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진과장 김명숙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정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9,677만 4천원이 감액된 26억 4,4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앞서 보건정책과장께서 총괄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458만 3천원이 정액된 44억 8,2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3억 2,273만 4천원, 균특이 1억 639만 4천원,
기금이 14억 7,492만 1천원, 도비가 7억 4,027만 4천원, 군비가 18억 3,82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 의료 서비스는 전년도 대비 2억 3,335만 7천원 증액된 15억 4,1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건강형태 개선 사업으로 세계차 엑스포 건강극기 행사 지원에 3천만원,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에 1,050만원, 초고령화된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해 옹기종기 행복 건강 만들기 사업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전년 대비 2,694만 1천원이 감액된 8,0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운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하단부터 721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전년 대비 8,553만 6천억 증액된 5억 9,194만 2천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및 행사 운영비, 의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용은 군임금체계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722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 담당사 인건비 및 활동량계 구입, 행사 운영비 등으로 7,3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에 1억 3,319만 4천원 증액된 2억 3,8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세분유 지원에 사업 대상자 감소로 2,070만원 감액된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신청자 감소로 1,275만 6천원이 감액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240만원 감액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도 지침에 따라 724페이지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새가족 탄생 지원 사업입니다. 산후조리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비 1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중간부터 729페이지까지입니다. 만성질환 예산은 전년도 대비 8,215만 2천원 증액된 7억 2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검연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공무직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1,296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1,6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및 방문보건의료비 등에 1억 990만 7천원 증액된 2억 4,33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731페이지 하단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에 9,122만원, 732페이지 하단에 제거암 관리 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치과 보철비 지원을 위한 어르신 털리 임플란트 보급 사업에 6,395만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사업에 1,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체조 교실 및
건강걷기 마을 운영을 위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2,480만 9천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을 위한 위탁 운영에 6,8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7,372만 7천원 감액된 8억 9,8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47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수술비, 본인부담금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노인 실업 찾아드리기에 935만 2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6,697만 8천원, 국가암검진사업에 7,8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에 1천만원,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237만 8천원과 뇌질환 정밀검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216만 6천원 감액된 5억 4,90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 1,2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11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2억 4,6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54만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매월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수당 960만원, 응급 및 행정입원 등 1인당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이기 가구 상담 및 고위험군 적극 관리를 위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공무직 인건비로 3,609만 5천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보건사업에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관리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889만원 감액된 11억 9,4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 대상 치매약제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억 4천만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4억 4,9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 사업, 좋은물품 지원 사업, 치매 환자 쉼터 운영 등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9억 67만원,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공공후견 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56페이지입니다. 고품격 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169만 1천원 증액된 1억 1,425만 6천원을 진로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예방건강검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은 722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인건비가 기타 수당을 포함해서 310만 원, 12개월 하면 3,7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부담금을 포함하면 4,140만 원, 월로 계산하면 345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 2차 추경 당시 계상된 인건비는 4대 보험 포함해서 275만 원입니다. 또 추가 제출 자료를 보면 실제 지급된 금액은 6월달만 해도 6개만 해도 225만 6,410만 원이고요. 나머지 5달은 244만 5,880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세 계상된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됐습니까?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이거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 편성 기준이 내려옵니다. 항목이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은 항목별로 집행하는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인력 운영비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이렇게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 위에서 내려온다고 이걸 딱 이거 명시돼서 계산을 놓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이게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이 내려오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네. 이게 사업비 편성 기준에 제로비랑 운영비랑 인건비가 딱 정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래 하여튼 여기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이 기간제가 돈이 수당을 포함해서 너무 많이 제가 오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네.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세 보면 726페이지. 여기 보면 임산부 태아 염색체 검사비 지원에 840만 원이 계산되어 있는데요. 네. 태아 염색체 검사비를 60만 원씩 14명에게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건 태아 염색체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은 태아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임산부에게 양수 검사비를 60만 원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양수 검사비를 또 지원한 내용 아닙니까? 예. 태아의 염색체 이상 시 검사비 60만 지급하는 겁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가지고. 이 양수 검사비도요? 아니, 양수비사하고 다른 거고, 이거는 임산부 태아 염색체 검사비입니다. 그래, 왜 뭐냐면은, 우리가 태아 염색체 이상이 생겨야만, 예, 예. 우리 양수검사비는 사실은 애가 장애가 있다든지, 염색체 16번이 잘못됐다든지 이러면은 양수검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우리가 리포트 검사라고 60만원짜리, 네. 그걸 먼저 합니다. 근데 그래 되면 리포트 검사가 올라와야지 양수검사가 먼저 올라와서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면은 양수검사는 잘 안 찔러요. 배에 있는데 잘못 찔렀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는 먼저 이리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리포트 검사 6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왜냐면 양수검사 60만 할 때는 120만 원이 또 들거든요. 리포트 검사가 60만 원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명을 정확히 포기해갖고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야지 혹시 혼돈을 또 줄 수 있다. 그 소리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건 없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규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축산업과 농업인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개발특별위원회 최민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4억 7,480만 3천원이 증액된 49억 5,999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먼저 세액 수입은 농지계 임대사업 대여 수입 등 2억 1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 27건에 전년보다 3,685만 4천원이 감된 8억 7,541만 2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기금은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15건에 1억 1,113만 3천원이 감된 7억 5,349만 1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6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수당 지원 등 81건에 4억 1,279만 원이 증액된 31억 2,109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7억 5,816만 원이 증액된 164억 8,267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30만 원, 경감보존직불제 사업에 3억 6,747만 7천원,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765만 원이 증액된 5,35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71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직불제 사업에 4,370만 원, 농업인재 안전공제로 지원 사업에 1억 9,440만 2천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2억 7,0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농촌유학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농어민 수당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1억 3,260만 원이 감된 43억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과 운영비에 1억 3,650만 원, 여성농업인 출산보호처 지원에 7,200만 원, 우리군 장중기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신규로 7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내년도 화동차 엑스포와 연계하여 엑스포 기간 중 개최하는 북천 꽃양귀비 마을축제에 의료 지원과 조롱박터널 이설 등 전년보다 9,900만 원이 증액된 2억 7,900만 원, 북천 꽃단지 행사에는 전년보다 8,100만 원이 감된 2억 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경감보존직불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관리 지원사업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2억 5,664만 원, 농업진흥지역 구조화 편집 사업에 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 보수를 위한 개보수 사업비 3천만 원, 센터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 450만 원, 농축산과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등의 9억 9,245만 원이 증액된 2억 340만 원, 청사관리 기관제 근로자 인건비에 2,532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농업기계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농지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1억 4,630만 원, 임대농기계 수립 부품비 구입비 1억 1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008년도 건축하여 노후된 농기계 임대창고 개보수와 비대면 농기계 대여 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1,320만 원과
임대 농기계 구입비에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교육을 위한 인건비 등에 1억 8,163만 5천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1,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78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비 1천만 원, 밭작물 농업기계와 구축을 위한 동력 예치기 구입비 1,600만 원,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건비 3,900만 원과 장비 구입비 1,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지원 사업으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4억 8천만 원,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구입비 2억 4천만 원,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구입 지원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80페이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570만 원,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4천만 원, 노후 갱류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2억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한우 등록 사업과 암소 유전 능력 평가 사업에 4,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축산 경영부서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990만 원, 한우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3,83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782페이지입니다. 한우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에 1,400만 원, 경남 한우 공동 브랜드 육성을 위한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에 6,750만 원, 송아지 경매시장 예방접종 지원에 1,400만 원, 축산단체 활성화 지원에 1천만 원, 송아지 입식비 2차 보전에 1억 2천만 원, 소규모 축산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에 1,600만 원, 한우 계량 시스템 지원에 3,500만 원, 맞춤형 정학대 지원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840만 원, 소 유전체 정보 분석 지원 1,440만 원, 축산농가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등에 1억 4,2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하동 설립 한우 육성 지원을 위한 혈통 정보 지원과 유전자 분석기 지원에 6,500만 원, 설립 한우 사료 생산 지원에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784페이지입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1억 320만 원, 젖소 능력 개량 사업에 748만 8천 원, 낙농 헬퍼 지원 사업에 3,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젖소 농가 사육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대형 선풍기, 발정 탐지기, 착유기 지원 등에 9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닭 오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중추 입식비 지원에 1천만 원, 방사 유익난 포장재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벌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 구조 개선 사업에 2억 302만 5천 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화분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4,376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토종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모범 구입과 사육 기자재 지원에 4천만 원, 딸기하우스 수정굴 지원 사업에 1억 7,500만 원, 양봉농가 교육 및 연시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3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말벌 퇴치 장비 지원에 522만 원, 양봉 보조사로 구입 지원에 474만 5천 원, 화분 매개용 계량 별통 적용 기술 시범에 2천만 원, 토종벌 회전식 소초광 보급 시범 사업에 2천만 원, 양봉 농가 밀원수 조성 사업에 8,0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축산 사육 기반 개선을 위하여 가축재 보험 지원 사업에 1억 9,770만 원과 축사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3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사료 첨가제 지원에 750만 원, 소규모 축산농가 TMR 사료 공급기지 구축 사업에 3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조사로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축산농가 교육 및 연시 사무관리 100만 원과 조사로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비 1억 3,864만 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 6억 3,900만 원, 종자 구입 지원 8,400만 원, 조사로 품질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조사로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 축산농가 조사로 구입비 지원 등에 2억 8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양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지 경제 능력 검증 지원 사업에 800만 원, 모동 교체 지원에 1억 4,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축산 분뇨 자원화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축 분뇨 대비 처리 기계 장비 지원에 1,500만 원,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5,700만 원, 축산농가 악취 방제를 위한 악취 제거 발효제 지원에 1억 3,452만 5천 원, 가축 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에 6,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92페이지 가축 분뇨 대비 살포비 지원에 500만 원,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인건비 등에 2,9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93페이지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감시원 인건비 4,787만 1천 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소외경비 지원 1천만 원, 액비 살포비 지원 4천만 원, 돈분 처리비 지원 6천만 원, 수분 조절제 지원 9천만 원,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시설 개보수 5천만 원, 후평마을 분뇨 처리장 개보수 사업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5,33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당 운영 제로비 1억 1,442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축산환경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 지원 제로비 1,360만 원, 소브루셀라 결합증 폐혈 보정비 지원 2억 4,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공수위 수당 보조 7,920만 원, 소독시설 설치 지원 사업 2,5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1,09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사업으로 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1억 8,79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8,750만 원, 차량 유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2,079만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치료 사업에 9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 원,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사업에 6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500만 원, 가금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을 위한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에 7,920만 원, 소규모 양돈농가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에 1,200만 원,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제 구축을 위한 단말기 교체 지원에 720만 원, 송아지 설사병 신속 진단키트 지원에 9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긴급 가축 방역을 통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1억 8,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 지원을 위한 소탄제 기종제 외 15개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제로비에 1억 5,218만 5천 원, 돼지 스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사업에 1억 8,019만 5천 원, 소규모 농가 구제역 접종 지원을 위한 백신 구입 제로비에 5,416만 2천 원,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제로비에 5,669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젖소 유방염 등 돼지 닭 가축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9,898만 원, 꿀벌 주요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에 1,200만 원, 방역 취약 가금농가 긴급 수매도태 비용 지원에 1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위한 포획 시술비 지원 4,800만 원, 염소 구충제 구입 제로비 105만 원, 조류 인플루엔자 시료 채취를 위한 비용 지원에 33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2023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804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에 2,052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축산위생구설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등에 1,635만 6천 원,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 사업에 560만 원, 쇠고기 이력제 기표 부착비 4,032만 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663만 6천 원,
수출 한우 육성을 위한 출하장려금 3,250만 원, 축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출하비 지원 사업에 2,3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포획관리비 등에 9,537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807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250만 원,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등록 비용 지원에 27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2,200만 원,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필요한 재료비 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에 1,700만 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로비 지원 360만 원, 실내 사육견 중성화 지원 사업에 5,400만 원,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사업에 510만 원, 유기동물 입양 장려를 위한 장려금과 펫보험 지원에 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핵심 구역입니다. 810페이지 미래농업 핵심 TF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2,0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치 및 입출국 행사 운영비 3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2,485만 9천 원, 외국인 근로자 희망드림 보금자리 지원 사업에 3억 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피닉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 인건비와 근로피닉 지원 보조 등에 6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축산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일반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에 4,3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페이지 농축산과 명시 2월 사업입니다. 2월액은 전체 3건에 국도비를 포함 2억 4,368만 4천 원입니다. 먼저 긴급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가 지난 10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최초 발생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3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가축 방역 통제 조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1억 7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AI 발생이 가장 많은 내년도 1월부터 3월 기간 중 방역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 제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과 2022년 관내 AI가 발생한 오리 농장 2개소에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사업입니다. 사육 제한 기간이 끝나면 내년 3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비 6,696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피닉 지원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 계절 근로자가 12월에 입국하면 내년 5월까지 치료하게 됩니다. 명시 이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피닉 제공을 위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지자체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님 안 계십니까? 강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784쪽에 우리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1억 320만 원 돼 있네요. 이번에 120만 원 올랐는데 우리 학생들 860명에 한해서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죠. 예. 그럼 여기에는 택배 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학교 급식 우유에만 지원하는? 코로나 시기에는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택배비 포함 안 됐습니다. 왜요? 택배비가 포함 안 된 우유 급식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방학 동안에는 택배를 해야 된다입니까? 방학 때에도 우유는 우유 업체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우유 업체에서 입찰본 업체에서 배달을 하는데 지금 학생 수가 작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50명이면 괜찮은데 지금 열 몇 명 이런 애들한테 갖다 주면 여기서 하계시능, 청암, 우리 하동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지? 이제 그걸 일일이 못 해주고 이제 일반 학교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애들 방학 동안에는 애들을 갖다 하겠는데 택배를 보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비는 좀 지원을 해달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개선된 게, 그 200ml 한 개당 480원 기준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가 있고 한 데는 530원까지 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80원에서 530원으로 이제 그거 증액은 됐다 하나, 예.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 그 원료비도 너무 많이 오른 가격에서 배달하기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일단 택배를 보내는 모양이더라고요. 방학 동안까지는. 그럴 때 택배비가 너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남는 게 없대요. 근데 그분이 업체가 거기가 보면 98% 이제 그 입찰을 붙이니까 하동 초등학교 또 진교 이런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이 하동에서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진주나 사천에서 입찰돼 간대요. 이게 큰 학교는 수입이 날 수 있는 데는 다른 외지에서 가져가고 수입이 안 나는 데는 이 하동에서 업체가 98%인가 이렇게 그분이 하동에 있는 분이 다 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뭐 흑자보다는 적자가 많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입찰을 할 때 외지에 입찰을 붙이지 말고 우리 하동군에도 그 우유 대리점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만 한해서 그 입찰을 시켜주면 되는데 꼭 굳이 타 뒤에 있는 업체가 와서 아무데도 양이 많으니까 적자로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을 내는 데는 다른 데서 가져가고 실제로 수입이 안 내는 것만 이 하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업체는 당연히 못하겠다는 말도 나오죠. 그 업체 선정은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장 의견을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위원장하고 또 급식소 하고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더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하동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동 군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떠나서 하동에 있는 유제품을 하시는 분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그 농림부 지침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좀 건의를 해가지고 지역 그래서 업체를 이제 저도 이용할 수 그 조례를 있도록 하고.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하동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 다른 데도 몇 군데는 그 지자체의 재량으로 예를 들면 산청은 산청 군 자체에서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일이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하동에도 좀 그 조례를 바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좀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 그 지침을 참고를 해가지고 예. 학교 우유급식 그 지침 내려갈 때 참고를 하고 그 가능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학교장이나 이렇게 여러 그 제가 의견은 들어봤는데 그 질 좋은 우유를 같이 먹이면서 또 하동에 있는 상인들의 경쟁력도 좀 올려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더 질문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771페이지 저기 상단을 좀 보십시오. 민간경상 사업보조. 아닙니다. 그 중간 밑에는 농업인 재안정공제로 지원입니다. 작년 대비 2,543만 5천 원을 감하는데 이 감하게 되는 내용이 뭐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해보니까 인원이 1,450명으로 이 금액 대비는 충분해서 그래서 이제 도비가 감되어 왔습니다. 그 본의원 질의하는 내용이 뭐 어떤 거냐면 그 재안정공제를
그 우리 군이 지원을 하면서 혹시 특약상 이런 것들을 빼고 하려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는 이제 그 농업인이 가입하면은 우리 이제 농협에서 다 정리를 하고 국비는 바로 농협에서 청구를 하고 우리 도비와 군비만 약 17%쯤 되는데 금비만 우리가 이제 농협에 청구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7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민수당 지원 사업에 가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도 1억 3,260만 원 정도를 감안하는데 여기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사람이 이렇게 빠진 겁니까? 예, 올해 그 지급을 해보니까 13,425명 농민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때보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하동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본의원이 이렇게 발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농민수당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민수당 작게 받는 곳이 경상남도죠. 예, 농민수당은 최하가 우리 경남도처럼 1인당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그 경상남도에서 말하기를 그 부부 갱년체를 하면 뭐 주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60만 원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60만 원이라 할 때 부부가 농업 갱년체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또 전국 평균을 보면 합니다. 대부분이 60만 원쯤이고 제일 많이 주는 곳이 12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일 작게 주는 곳이 5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자꾸 이게 비교를 합니다만은 우리 인접하고 있는 곳이 우리는 전라남도 구례군, 광양시, 산청군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양시하고 구례군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산청군은 경상남도에 같이 있으니까 뭐 같은 것이고. 우리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우리 1년 예산이 25% 정도 되죠, 지금은. 21% 정도 되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인선 8기 군수님이 25% 정도까지 올리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25%를 올리는데 가장 큰 게 농민입니다, 농민. 농민 수당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민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라는 겁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것이니까 우리 군비를 합하면 40억 8,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크면 큰 돈인데 적게 보면 또 우리 국민 전체를 다 보면 큰 돈 아닙니다. 가능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동군만이라도 그 농민수당을 올리면 다른 데 따라 올라갑니다. 좀 건의를 좀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도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군 과장님, 자체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지방비 보조를 갖다 좀 더 해주면 우리가 좀 수월타는 것 뿐이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도에서 농민 수당을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초단체에서 농민 수당을 올리려면은 기초단체, 우리 쉽게 말하면 하동군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광역단체에서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기초단체는 그걸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수당을 올리는 방법은 도에서 그걸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가 올려줘야 이 수당이 올라가는 거지. 기초단체가 승인 받기는 광역이 안 받았으면은 우리 하동군이 독단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광역이 받았기 때문에 기초가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답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전국 평균에 우리가 낮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막혀 있으면, 우리 지금 이 도의원님이 농림해양수산이 소속의 그 도의원님이시죠? 예. 그 결국 계속 그렇게 건의를 좀 하십시오. 도에서 좀 풀어달라고 계속 건의를 좀 해서 도가 막혀 있는 도가, 물론 뭐 도가 책임이 큽니다. 지방비를 좀 더 보태주면 우리 군비를 또 보태는데 좀 수월고, 방금 답변도 주시는 그대로 움직이실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인데, 그래서 도의원님 계시는 거잖아요. 예. 도의원님한테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상임위도
농림해양수산이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좀 풀어달라고 좀 건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도의원한테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기자님 계십니까? 하영영 기자님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63페이지. TMR 자료 공급 기지 구축이 어디에 이걸 짓습니까? 지금 예정지는 이제 청암 팽천에 하려고 팽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기 씨. 누가 이 받은 겁니까? 이거는 이제 한우 해피에서 한우 하는데 해피에. 그 부지는 그 청암의 그 축산농업 아니, 이걸 한우 협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가 받은 겁니까? 한우 해피에서 할 겁니다. 한우 협회에서 받은 겁니까? 예. 아니, 아직 받은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수행을 한우 해피에서 할 겁니다. 한우 협회에서 운영을 할게라요. 예. 한우 협회에서 그러면 한우 협회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15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215명이 다 지금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지. 예. 그럼 이 기지를 청암에다가 팽천에다가 만들어 치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한우 해피에서 생산해가지고 각 예. 농가에 이제 각 농가에 이제 공급하들한테 네. 공급을 해준다. 예. 이 자료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내가 DMF로 해가지고 내가 20kg 그 포대에 포대에 넣어가지고 예. 자료를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예. 그럼 이걸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자료를 만들 겁니까? 그건 이제 한우 협회에서 자기 사람들 지정을 해가지고 기술자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자부담 하나도 없이 묵도비만 지금 현재는 이제 부지가 자부담이고 부지가요. 예.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건축 면적을 한 500평방미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계획된 건 없는데 예상이 한 500평만 돼야 이제 나중에 500평 설계를 한우 협회에서 땅을 샀습니까? 그건 사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 협회에서 예, 500평을 예, 사가지고 예. 이걸 사업비를 받아가 여기다 지어가지고 예. 생산을 한다. 예, 운영, 예. 한우 앞평 저쪽에다 지어가지고 500평. 그럼 이걸 이제 수익이 생기면은 한우 협회에서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까? 근데 당분간은 이게 크게 수입은 올리는 것보다는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마 지금 DMR이나 이런 자료를 지금 멀리 이제 당진에서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그 운송비 절감 차원에서 일반 농가의 그 운송비 부담, 사료비 절감 부담을 좀 절감시켜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면 그 정도, 215명이면 그 농가들 다 이거 직업이 가능합니까? 이 시설로. 이 시설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으로 그리 봅니다. 그럼 지금 뭐 다른 계획은 뭐 추가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 갖고 마무리를 할 거는 그럼 뭐. 이제 운영을 해보고 네. 이게 그러면은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확장을 하실 거면 안 그러면 계획이 다른데 지금 규모가 크다 아닙니까? 예. 다른데. 그럼 그 규모에 비해서 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로 키울 겁니까? 안 그럼 이걸 하다가 이제 모자란 금액에서 더 증축을 한다는 게 힘이 안 듭니까? 그 상태에서 한다는 게. 이제 이 사업비가 이제 그 3억을 한도 내에 우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3억 확보했는데 다른데 지금 추가로 이제 이 DMR 공장을 신청하면서 추가로 전에는 계속 좀 다른 사업비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공장만 있는데 이 물류를 유통하다 보면은 창고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 설립 한우 브랜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만들 때 설립 한우 재료가 들어갑니까? 이건 관계 없습니까? 소일립 생균제하고는 생균제를 넣긴 넣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같이 첨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그럼 설립 한우 농가들 그럼 그 브랜드를 그대로 이 사료를 미 가지고 그럼 그 브랜드를 쓰면 됩니까? 사료를 미면
아니, 솔립한우 브랜드하고는 또, 예, 이는 별개. 다른 겁니다. 별개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솔립한우 그 의미 있는 거는 따로, 지금 따로고, 사료가. 그건 이제 배합사로 가는 네, 거고, 배합사로. 이거는 TMR사로라 해가지고, 이 바로 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사료. 일반 배합사로. 그러니까 가는 이제 이 솔립한우 재료 이런 건 안 들어가네, 그렇네. 이 자체로 제가 잘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이거 할 때 생균제가 들어가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립 생균제든지 무슨 생균제든지. 아니, 그 한우협회에 보니까, 솔립한우협회에서 자기들 이거 사료 같은 거 안 먹이고 이러니까 가입을 안 시켜주대,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솔립한우 농가들 요 내가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료를, 그 사료를 안 먹이고 이걸 다 먹이고 사료를 키우면 솔립한우 그 브랜드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솔립한우 별도로 장목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이제 사료는 이거를 먹여도 되는데. 관계는 없습니까? 예, 예. 솔립한우를 안 먹이고 요 사료만 먹이갖고 솔립한우에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솔립한우하고 브랜드를- 다른 별개입니다. 별개. 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럼 다른 데 지금 이게 TMR 이거 기지를 지어놓은 데가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를 해놨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운데가 이제 고성에 가봤는데, 고성도 처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TMR, TMF 사료가 확실히 이제 고급육 생산에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성은 이제 정축을 했습니다. 하고 정치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까? 한 몇 년, 2, 3년 전에 했는데, 그 당시 한 7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하게 되면 한 10억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TMR 공장만 지금 이제 신축을 하기 때문에 3억인데, 앞으로 물류가 늘어나고 하면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좀 더, 예산도 더 들어야 되고, 부지도 좀 더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런 부분들을 본인 개인 생각인데 이 군에서 이 기지를 잘 지어가지고 이 협회 이런 데 법인에 이런 데 줄 것이 아니고 한우협회 이런 데 줄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해가지고 사료를 생산해가지고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군에서 규모도 좀 키워가지고 군에서 직접 지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사료를 TMR 사료를 공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조그마한 개인들이 가져가가지고 무슨 자기들 조그마한 생각에 보면은 그게 이제 스케일이 다 틀린데 군에서 하는 거하고 또 일부 특정인들 머리로 하는 거하고 안 틀립니까? 이거 진짜 이걸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려면 규모를 키워가지고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거 조그마한 구멍가게처럼 해가지고 하다 안 되면 그만이 또 되면은 어떻게 지원을 다 하겠다 이런 거보다 처음부터 좀 키워가지고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행정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게 이제 축협에서 사실상 좀 하면은 좋은데, 축협에 이야기했지만 축협에서 지금 자기들이 지금 형평상 좀 어렵다.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우협회에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예산이라고 좀 받아오면 100% 국토비 오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다른 마음을 또 우리도 크게 안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돈을 투입을 할 때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군이 하든 축협이 하든 규모를 크게 한 곳에 딱 지어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시하십니까? 예, 없으면은 위원장이 질의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73페이지, 4페이지, 3페이지 다 있네요. 우리 발전기업 수리는 빼고, 우리 양지비 축제하고, 고성에서 우리 꽃다니 지금 행사를 하고 있죠. 예. 우리 행정에서 하다가 민간 주도로 행사를 바꿨죠. 예. 그런데
우리 양귀비 축제의 총 사업비가 2억 7,900만 원, 꽃단지가 2억 900만 원. 이걸로 민간 주도를 해도 우리가 계속 재료비를 다 떼어주고 운영할 것입니까? 그 민간 주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행사 사업 보조를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기반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행사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작년에 이제 지원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 드렸습니다. 행사 우리 비용을 양귀비 축제는 2000년도 얼마? 8천만 원. 8천만 원 다 집행을 했습니까? 8천만 원 중에 작년에 아니 양귀비 축제.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올해 금년에는 다 집행 안 하고 약 5천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꽃단지 축제는 올해 원래 예산안이 행사비 얼마 등입니까? 8천만 원 계산돼 올해 있습니다. 8천만 원 다 썼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코스모 축제는 8천만 원을 안 줬습니다. 삭감했습니다. 3일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장이 걱정이 되는지 우리가 지역 축제를 하면서 위원장이나 뭐 국장도 있고 이사가 있겠지만은 개인의 수익 목적으로 변질 때가 진짜 겁이 나요. 지금도 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다 재료값 다 주고 민간 주도로 하는 행사가 물론 고생한 사람은 인건비를 가져가야겠죠. 그걸 한번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한번 싹 분석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민간 주도할 때는 어느 선까지 행정이 지원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5억이 10억이 남아도 그 걱정이에요. 그 결국은 나중에 그 지역에 싸움 나게 돼 있어. 이사도 등록되기 때문에. 원래 뭐 이런 돈 때문에 사고가 터져. 그래서 민간 주도로 하는 행사와 행정 지원하는 한계를 좀 목표로 세워서 설정해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 내보려면 좋지만은 지금도 지역 사람들 어떤 분들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수입으로 변질이 되어버리면은 우리 가게에서 지원해주고 수익금은 다 갖고 가고 싶어하고 고생한 보람만큼은 가져가야죠. 왜냐하면 이 자본에 집착이 내가 흐트러지면은 우리 행사 자체를 비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를 지원해주는 부분 민간이 주단 행사라도 원칙과 기준을 딱 분명히 좀 설정해서 우리 양귀비 축제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 컨설팅 비용 2천만 원을 지금 양귀비 축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요 가지고 북천면의 꽃축제에 따른 어떤 발전 방안이나 그 다음에 주민들 간의 뭐 어떤 화합이나 뭐 어떤 협조 전반적으로 북천면 전체의 관광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을 한번 하려고 지금 예산을 지금 2천만 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한번 실행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도 바뀌면 사무장도 바뀌는데 이사를 하는데 지금도 지역에서 그 소리가 나요. 너무 돈에 집착하는 거 아이가 말이지. 물론 돈도 충분한 임금이만큼 가져가야 되겠지 고생하는데 그래서 너무 돈에 집착되지 않도록 민간 주도 행사답게 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76페이지에 그 남부권 임대사업소 농기계 보건창고를 짓는데 올해 혹시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물품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우리 임대기관을 물품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올해 계획에. 임대 농기계 부속품 같은 거는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중번에 우리 그 축산농가들 사료작물, 옥수수, 예. 관련해서 올해 그 농기계 구입되었습니까? 그게 사실상 우리 옥수수 재배 농가보다 이게 농기계가 너무 비싸가지고 올해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축산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일단 재배 면적을 늘려야
이게 어느 정도 수지타사에 맞는데 너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한번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늘린 다음에 한번 그 검토를 단가가 얼마나 합니까? 2억이 좀 넘습니다. 예? 2억이 좀 넘습니다. 2억이. 가장 금액이 큰 게 얼마입니까? 2억이 크다고, 우리 외상에서 사는 2억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옥수수 그 작물 대상자가 몇 명이야 됩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한 30명가 안 됩니까? 그게 넘지요? 그 신청한 사람들이 30명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그 현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내가 등장하고 있는데, 참, 우리 과장님도, 감히 그 2억이 크다구나. 우리 예산에서 다른 부서 쭉 한번 보이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농민들이 좀 편리하다면, 소득의 사업에 이익이 있다라면은, 소득 증대에 의해서, 우리 지금 일부 주도가 집에서 50억, 40억 주고 20가구 15명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돈 이익이 돈이니까. 아니, 연령감을 돼도 그 기계가 있으면 해서 주식민가가 요새 사료가 비싸고 공물가 얼마 비쌉니까? 그에 대한 대차를 내가 그냥 해주고 또 2억 정도는. 2억을 비싸다고 하면 우리 어째야 됩니까? 우리 동의위원도 물론 우리 센터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필요한 예산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이 좀 슬기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축산농가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웬만하면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영이 현재 TMR 서로 이 공급 지지 기축이 정합 수 없는 거 가지고 법을 짓는 거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거 책임대로 짓는 게지요. 우리 하는 단체 정책 운영이 아니고. 맞죠? 솔직히 했지. 나도 내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아니, 한우협회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우협회를 주면은, 예. 협회 자체에서 예. 지정을 해갖고 주는 거 아닙니까? 법인한테. 맞죠? 지금 우리 솔리반호 지금 악영에, 그 지금 사료공장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나중에는 한우협회에서 이제 운영자를 직고용해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말 우리 공급 기계는 이게 얼마 합니까? 우리 농가에 자가들 싹 설치하는 사람들. 아, 개별 농가? 네. 아, 그거는 제가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일부 보조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가 TMR 사료 금액을 금액이고 이 TMR 사료를 한다는데 나는 우리 동료인들이 좀 이야기하면 시원하게 설명해주고 싶어요. 내가 본 위원회 볼 때는 우리 설립하고 사료 공사하고 뒤신다이 되겠네. 막 유사할 겁니다, 거의. 그냥 좀 참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810페이지에 외국인 기숙사 지원 사업, 부지 매입비가 유불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또 1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희망 드림 보건자리 지원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의 지원 사업에 모니터링단 운영 2명 해갖고 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희망 드림 보건자리가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 숙소 증하지 맞습니까? 개별 농가에서 지금 외국인 숙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가지고 숙소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30개소네요. 예.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50농가가 들어왔는데, 예. 지금 40농가는 좀 사업에 이제 적정한 농가고, 나머지는
부적절해서 지금 우선 30명과 공급하고 수요가 더 많으면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빈집 수립 및 이동식 조집 주택 구입 2천만 원에 50% 1천만 원 보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계절 근로자 편익 사업 지원 사업에 예산이 2천만 원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운영단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요거는 이제 인건비입니다. 이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통역도 이제 직접 안 되기 때문에 통역, 그 다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기간제 근로자 따르면서 안내를 하고 같은 우리가 지금 외국 근로자 몇 개국 계약했습니까? 예? 몇 개국하고 우리가 외국 근로자 계약을 했습니까? 3개 나라지요? 지금 내년도에 들어올 나라는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 요원이 그 외국어 다 할 수 있습니까? 안내하려고 뭐. 이제 다는 못하지만은 주로 많은 데가 이제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이고 안 베트남이고 이런 사람들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좀 이따 추가도 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기숙사 지원 사업을 부지로 6억에 지금 해놨는데 구입한다 칩시다. 이 목적이 결국은 기숙사 건립 아닙니까? 그죠? 예, 기숙사. 그렇다면은 50명이 이동식 조립식을 다 지원을 해주고 현재 불법 체제소에 있는 기숙사가 다 있습니다. 이동식 숙소가. 그런데 그걸로 지원을 해주고 기숙사를 지어놓고 나면은 누구하고 들어가겠습니까? 몇 사람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대충 받은 걸 봤는데 우리가 기숙사 저는 정말 우리 노업인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중한 줄 압니다. 돈을 내가 천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숙사를 우리가 건립 이후에 신청한 고용주들이 언론을 보면은 정량도 있고 행천도 있고 고전도 있고 건남도 있고 청남도 있습니다. 그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숙사 건립이 돼갖고 저기서 오면은 농가에서 출퇴근 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장인 것 때문에 정관이면 옥정까지 내일도 한 시간 반 소모해갖고 태워주고 가겠습니까? 왜? 발사는 좋은데 내용이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더 확실히 내기 구입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60억을 줘도 이해를 해요. 과연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을 생각하는 사업하고 내용이 맞느냐가 문제예요. 한쪽에는 기숙사 대신에 숙소를 지어주고 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고용할 사람들 숙소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렇지. 사실상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많아. 보통 농가에서는 그 숙소를 참 농지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근무가 안 되니까 그걸로 특별히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고 건의가 최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간에 전체가 내 농장 입구에 다 숙소가 있습니다. 문제성은 많아요. 그 옥정도 문제가 있는데 다른 업무에서 옥정하지 우체탑으로 출퇴근을 하면 농가 주민들이 그렇다면은 혹 태워주려고 그러면 또 리모터링이 문제가 아니라 또 태워주면 또 기사들이어야 돼. 그러니 언제나 분배도 짓던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요금 보는데 둘이 매일이 50억이 돼도 돈 이하면 생각이 그래요. 지금 전혀 안 맞아 내가 들어볼 때는 우리 농장주하고 의원하고는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 제가 염려되는 게 완공 이후에 5개월에서는 근로자가 데리고 와 쓰는데 아니 근데 일 못하겠다 가라. 우리 인건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령 한번 설명해 보이소. 지금 위원장님은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민간 가족 오는 계획 근로자하고 그분들이
기숙사 단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기도시 일로 이거 들어가는데, 예. 5개 하고 마치 가까우니까, 임금이 7개 다 되지요? 우리 오면 5개월은 임금이 준다고 계약을 하고 농장주가 안 될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뭐 불법이고 정상이고 6년, 7년, 5년, 3년 농자가 많습니다. 인자 와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아유 일 못하니까 좀 데리고 가라. 농장주가 강선다고 하면 이제 그 대책을 좀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5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게 해외에서 있겠습니까? 그 농장주하고 그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야 그래, 돼요. 우리가 기숙사를 짓고 부지매로 60억을 겨울에 사도 아무 소리 안 해서 너무나 잘 되노. 너무 문제점이 많아요. 요즘 지금 농가에 가면은 이야기가 대부분 수영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하나도 나올도 말동이라. 일하면 썩었나 안 썩었나? 아니, 그럼 불법 쓰지 뭘 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북천만 해도 출퇴근 농가의 시설이 없습니다. 일이 많아서 일부에서 난리인데 그놈을 한 시간 정도 왔다 갔다 태워줄 사람이 과연 있겠나. 좀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도 먹어요. 정말 그 외국인에서 열심히 하는데 포기보다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앞으로 거기 1년 뒤에 선을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돈 40억, 50억 들여갖고 우리가 건물로 잘 지어놓고 무용지물로 버리는 것보다는 물론 딸기 농사 안 되면 옥정 인구도 줄어들겠지만은 토론이나 원룸을 지어가지고 혹 외국인 근로자가 안 쓰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도 임대해 쓰시는 방법. 그래서 위치와 중요한 겁니다. 싼 땅이 문제가 아니고 옥정 시내 자체에 현재 아파트가 있는 그 일대에 부지를 구입해서 다음에 우리가 팔아도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임대를 주고 분양을 해도 접근성이 가까운 데라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정말 지역 주민들 어디를 잘 수렴해가지고 정말 발표해야 됩니다. 잘 되면 좋지만 현장에서는 분위기를 보는 편입니다. 내부 사항을 정말 우리의 고용주나 다 이 해당 외국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게 신청한 사람들이 5번 1도 안 돼요. 옥정에 외국 사람을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이거 안 하는 사람들 면접 쭉 보면은 현재 우리 국내 산시에 이 접근한다고 하면 반 이상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좀 더 여론을 확실히 해가지고 돈이 더 들어도 바르게 좀 구출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지켜봅니다. 각별한 관심을 주시고 절대 지역에서 말씀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뭐 야구 소문나면 안 좋습니다. 각별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공수위가 몇 명을 했습니까? 6명입니다. 그래서 5분은 도비고 한 분은 군비를 갖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예. 그 공수위 수당을 지가는 동기가 우리 축산을 위해서 인명이 늘는 겁니까? 과거보다. 자원이 한 명이 더 있어서 더 시켜준 겁니까? 군비 갖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수의사가 한 명 더 있다 보니까 아마 늘어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축산도 모든 국민도 살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학급에 몇 명입니까? 지금 이제 수의사분들 그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업무별로 지금 아니, 우리 업의 공수위가 몇 명입니까? 의대는 지금 3분, 진교는요?
진교 한 분, 옥종, 혹정 한 분. 혹시 양보 있습니까? 양본 없습니다. 그럼 또 어디 한 명 있습니까? 악양? 아, 추격에, 주요. 추격동물병원에 한 명.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 4명이네, 업에. 추격동물병원. 추격은 진교 그, 추격. 추격에서는 그럼 그 임금을 안 줍니까? 옛날에 그 수동사들은 추격에서 운영했는데, 추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역수의사로 지금, 방역수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가 지금 나이가 70이 거의 넘었죠. 지금 두 분이 70이 넘었습니다. 지금 진교에 혹시 누가 하고 계십니까? 진교 이익청 원장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보다 한 10살 더 아낀데, 그분 70 넘었다니까? 올해 70 하나인가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내보다 10살 더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나이가 말명이 문제가 아니고, 70이 넘어가면은, 언제, 어느 때, 그, 수의사일로 할지 못 않습니까? 그, 우리가 대리책을 좀 세우고, 제가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미래서가 아니라, 몸이 안 좋고 갑작스레 활동을 못 하게 되면, 그건 누가 관리할 겁니까? 우리 예산은 있고, 다 일해야 되는데. 그, 내부 규정이 좀 있습니까? 예, 내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명을 더 내려도 좋고, 세 명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축산이 필요하다면은, 예. 지역에 뭐 분배가 좀 정확히 어렵겠지만은, 70 이상 되면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순사를 젊은 사람이 양성을 해가지고 잘 설명해서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돈을 벌고 싶지. 위원장이 볼 때는 5천만 원 더 안 가갑니까? 그 자기 수당하고 다 하면은. 물론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축산인들이 그분들이 너는 이사회 생기 뭐 누가 봐줍니까? 예, 그런 걸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부 규정을 좀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위원장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부터 공수의사 공모를 할 때 좀 내부 지침을 좀 더 명확히 해가지고 공모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씨가 나이 드신 분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규정을 딱 정해놓고 70까지인데 또 순서가 내년 놓고 뭐 1년 더 하시고 가십시오. 그럴 되는 기고 좀 서로가 그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언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마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의회와 의사안서를 제출할 때 부속 서류 중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관리 과정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여러분 들어보도록 괜찮겠습니까? 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리과장 김영기입니다. 2023년에서 27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지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예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6조 2가 2022년 4월 20일 신설된 후 2022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의 그 중기 공예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업무 연참 부족으로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제318회 하동군 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련부터 보고에 대해서 뭐 질의하시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이 23년부터 변경의 사항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솔직히 하이소. 저는 이 예산안 미처 못 챙겼죠? 예, 못 챙겼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 난리가 나니까 막 검찰 함께 이제 나오면 이제 한기 그 제만 해도 예산이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그 제만 해도 아무리 우리 인사가 좀 늦게 하고 막 그 우리 행정기구가 개편이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쓰보면 안 해주고 싶어. 위원장은 좀 연찬도 많이 해야 되고 좀 우리가 다른 시간보다 발이 빨라야 대한민국에 둘도 없는 하나 되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영어만 쓸 게 아니고 보고할 때 공무원들이 안 따라주면 군수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착오가 없고 좀 업무에 연착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원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조정 관리과장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농산물 유통가, 농촌진흥가, 농업소득가,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 후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